안녕하세요. 풍수 전문가 이현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20년 넘게 현장에서 수없이 들은 말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 요즘은 괜히 마음이 무겁고 돈이 나가긴 나가는데 이상하게 안 들어와요. 이런 말씀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럴 때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해요. 그건 돈이 떠난 게 아니라 집안의 기운이 잠시 길을 잃은 겁니다. 사람의 건강에 혈이 흐르듯 집에도 기운이 흐릅니다. 그 기운이 막히면 하는 일마다 꼬이고 마음도 무거워지죠. 그런데 그 막힌 기운을 단 한 줌의 소금으로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소금을 이곳에 두면 우환이 사라지고 돈복이 쏟아지는 이유를 풍수 원리와 실제 사례로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소금은 단순히 요리에만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소금을 복을 부르는 정화의 힘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 갈 때 제일 먼저 집안에 들여놓은 게 소금 단지였어요. 이 영상에서는 소금이 가진 기운의 원리, 절대 두면 안 되는 곳, 두면 복이 쏟아지는 명당 위치, 그리고 실제로 재물운이 바뀐 사례까지 모두 공개할 겁니다. 여러분, 이건 미신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과학이 함께한 풍수의 법칙이에요. 딱 20분만 집중해 보세요. 소금 한 줌으로도 집안의 기운이 바뀌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는 게 저에게는 큰 복이자 여러분의 복선을 여는 손짓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가정의 복과 평안을 지키는 열쇠가 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막, 소금은 기운을 흡수하는 살아있는 광물. 여러분, 소금은 단순히 짠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소금을 살아있는 광물, 그리고 기운을 흡수하는 정화의 결정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소금은 바다의 물이 태양 아래에서 천천히 마르며 만들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바람의 기운, 태양의 열, 바다의 생명력이 그대로 응축되지요. 즉, 자연의 음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나쁜 기운은 빨아들이고 막힌 기운은 열어주며 재물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순환시키는 힘을 가진 거예요. 옛 어른들이 왜 소금을 귀하게 다뤘는지 아시겠죠? 예전에는 소금 한 대박이 금 한 냥 값이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만큼 소금은 살아있는 기운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8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늘 집안이 음침하고 자주 병치레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분의 집에는 오래된 금속 소금통이 있었는데 습기가 차서 소금이 이미 눅눅하게 변해 있더군요. 제가 새 천일염으로 갈아드리고 흙으로 구운 도자기 단지에 담아 현관 구석에 두게 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한 달쯤 지나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요즘은 집 공기가 다르네요. 아침에 들어서면 냄새도 덜하고 밤에 자도 마음이 편해요. 그분은 그 후로 병원 약도 덜 드시게 됐어요.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소금은 그 자체로 공간의 공기와 수분, 진동까지 흡수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탁한 기운, 눅눅한 습기, 묵은 에너지를 다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집안이 갑자기 맑아진 듯한 느낌을 주는 거죠. 특히 천일염은 정제염과 다르게 바다의 미네랄과 생명 에너지가 살아있어서 양기의 정수라고 부릅니다. 이 양기가 집안의 음기를 중화시키며 사람의 기운까지 함께 정화해줍니다. 결국 소금은 기운이 막힌 공간을 다시 숨쉬게 하는 에너지의 정화제입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이 숨쉬는 집은 복이 머물고 소금이 죽은 집은 기운도 함께 죽는다. 여러분, 혹시 집에 오래된 소금 단지가 있다면 지금 한번 살펴보세요. 눅눅해지거나 변색된 소금은 이미 나쁜 기운을 다 흡수했다는 신호입니다. 그 소금을 새로 갈아주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드릴까요? 도대체 소금을 어디에 두면 돈이 들어오나요?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운은 흐르고 흐름이 머무는 곳에 복이 자리한다. 즉, 복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흐름이 머무는 자리에 쌓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흐름을 머물게 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디일까요? 바로 화장실, 주방, 그리고 현관. 이 세 곳입니다. 첫 번째, 화장실. 대부분 화장실을 불길한 공간으로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안의 재물은 화장실에서 빠져나가고 복은 정화된 기운으로 다시 들어온다. 화장실은 집에서 음기가 가장 강한 공간이에요. 이 음기가 쌓이면 가족 건강이 약해지고 돈의 흐름도 막힙니다. 그래서 소금 단지를 화장실 구석에 두면 그 양기가 음기를 중화시켜줍니다. 하얀 천일염은 태양의 기운, 즉 밝고 따뜻한 양기를 품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공간에 두면 그 힘이 가장 강하게 작용합니다.
제가 실제로 관리했던 한 어르신 댁에서는 화장실 냄새가 늘 사라지지 않아 고생을 하셨는데 작은 도자기 단지에 천일염을 담아 두신 뒤부터 냄새도 줄고 이상하게도 밤잠이 편해지셨다고 하셨어요. 그건 단순한 탈취 효과가 아닙니다. 기운의 순환이 회복된 결과예요. 화장실의 기운이 맑아지면 집안의 다른 공간으로도 좋은 흐름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 주방. 주방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주방을 집의 생명력, 그리고 재물의 순환 통로로 봅니다. 불과 물이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운이 부딪히고 흩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이곳에 소금을 두면 불과 물의 균형이 잡히면서 재물의 기운이 안정됩니다. 소금을 둘 때는 가스레인지와 싱크대 사이 혹은 찬장 속 깊숙한 곳이 좋습니다. 특히 찬장은 가족의 먹을거리를 보관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소금의 정화 기운이 음식에도 전해집니다. 이건 단순히 미신이 아닙니다. 소금은 습기를 빨아들이고 냄새를 흡수하며 공기를 정화합니다. 결국 깨끗하고 맑은 공간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깨끗한 주방은 곧 재물이 쉬어가는 공간이 됩니다. 제가 지도했던 한 70대 부부는 주방 찬장에 소금 단지를 둔 뒤부터 이상하게 손님이 많아지고 식당 매출이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재물의 기운이 머물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현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외부의 모든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예요. 이곳이 막히거나 어두우면 아무리 좋은 복이 찾아와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금 단지를 현관 신발장 안쪽 구석에 두세요. 신발에는 밖에서 묻어온 기운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탁한 기운, 불안한 에너지도 함께 들어오죠. 소금은 그걸 모두 흡수해 집 안으로 퍼지지 않게 막아줍니다. 이건 풍수의 핵심 원리 중 하나입니다. 복은 들어오되 탁한 기운은 문 앞에서 머물러야 한다. 제가 직접 방문했던 한 할머니 댁은 늘 현관이 어두웠어요. 그분께 소금 단지를 신발장 안쪽 왼편에 두라고 했더니 며칠 뒤부터 집이 밝아진 것 같아요 하시더라고요. 사실 실제로는 조명을 바꾼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기운의 흐름이 바뀐 겁니다. 이 세 곳, 화장실, 주방, 현관. 이 세 자리만 정리해도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돈의 흐름이 막힘없이 돌아갑니다. 소금 단지 하나로 공간의 순환이 바뀌고 사람의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에너지의 균형이 맞아 들어가면 복은 자연스럽게 머무는 법이거든요.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 드릴게요. 소금 단지를 잘못된 자리에 두면 복은 고사하고 집안의 기운이 뒤집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금은 기운을 흡수하고 정화하는 힘이 강하지만 그만큼 탁한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자석 역할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세 곳에는 절대 두지 마세요. 첫 번째, 침대 근처.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침대 옆입니다. 잠자는 동안 나쁜 기운을 흡수하라고 소금을 두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풍수에서 가장 위험한 위치예요. 왜냐하면 소금은 밤새 나쁜 기운을 흡수합니다. 그 흡수된 기운이 바로 옆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60대의 여성 한 분은 이상하게 밤마다 악몽을 꾸고 머리가 무겁다고 하셨어요. 확인해보니 침대 머리맡 협탁 위에 소금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걸 치운 뒤부터는 숙면을 하시고 두통도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침실은 기운을 흡수하는 공간이 아니라 기운을 회복하는 공간입니다. 소금은 회복이 아니라 흡수를 하기 때문에 침실과는 기운의 방향이 반대예요. 따라서 침대 주변에는 절대 두지 마세요. 두 번째, 거실 중앙. 거실은 집의 중심, 즉 심장과 같은 공간입니다. 모든 기운이 머물고 흩어지는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 소금 단지를 두면 기운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불균형이 생깁니다. 풍수에서는 양기의 과다를 매우 경계합니다. 소금은 강한 양기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밝고 활기찬 거실 중앙에 두면 기운이 과열되어 오히려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집에서는 거실 탁자 위에 소금 단지를 올려뒀다가 가족 간 말다툼이 잦아졌다는 사례도 있었어요. 그 소금을 찬장 안쪽으로 옮기고 나서 분위기가 차분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거실 중앙은 집 전체의 균형점이에요. 이곳은 어떤 에너지도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소금처럼 정화력과 흡수력이 강한 물질은 중심보다는 구석이나 내부 공간에 두어야 효과가 살아납니다. 세 번째, 아이들 방. 마지막은 아이들 방입니다. 이건 특히 강조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은 아직 기운이 여리기 때문에 공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소금은 주변 기운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아이의 방에 두면 아이의 밝고 순수한 에너지까지 흡수해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등학생 아들을 둔 어머니 한 분이 방에 소금 단지를 둔 뒤로 아이가 자꾸 피곤해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셨어요. 그걸 치운 후 아이가 훨씬 밝아졌다고요. 풍수에서는 아이 방을 성장의 공간이라 부릅니다. 이곳은 생기가 가득해야 하는 곳인데 소금은 그 생기를 눌러버리는 성질이 있어요. 따라서 아이의 방에는 소금 대신 식물이나 작은 조명처럼 기운을 키워주는 물건을 두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 세 곳 꼭 기억하세요. 침대 옆, 거실 중앙, 아이방. 이 세 곳은 절대 소금 단지를 두면 안 됩니다. 기운이 세게 흘러야 할 곳에는 정화의 기운이, 고요히 쉬어야 할 곳에는 휴식의 기운이 머물러야 합니다. 소금은 어디까지나 정화의 도구이지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 세 자리만 피하셔도 집안의 기운이 안정되고 재물의 흐름이 살아납니다. 복이 들어오려면 먼저 기운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소금 단지를 고를 때 그냥 아무 통에 담으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소금보다 단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소금이 기운을 흡수하는 존재라면 그 소금을 담는 단지는 그 기운을 품고 조율하는 그릇이기 때문이에요. 즉, 단지의 재질, 모양, 색깔, 뚜껑 유무에 따라 복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단지의 재질. 소금을 담는 그릇은 반드시 자연의 재료여야 합니다. 플라스틱, 유리, 금속은 편리하지만 자연의 기운을 막아버려요. 특히 금속은 소금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 정화력과 흡수력이 약해집니다. 유리는 외부 기운을 차단해 소금이 제 역할을 못하고요. 반면 도자기 단지는 다릅니다. 흙에 안정된 음의 기운과 불로 구운 양의 기운이 만나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즉, 도자기는 음양이 균형 잡힌 그릇이에요. 풍수에서 말하는 복을 품는 그릇이 바로 이것입니다. 도자기는 숨을 쉽니다. 공기와 수분이 미세하게 드나들며 소금이 살아있는 듯 기운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탁한 에너지를 부드럽게 흡수하면서도 복의 흐름은 막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지의 모양과 크기. 단지는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안 됩니다. 너무 크면 기운이 흩어지고 너무 작으면 기운을 충분히 담지 못해요. 풍수 전문가들은 손바닥보다 조금 큰 단지를 가장 이상적인 크기로 봅니다. 이 크기는 재물의 기운을 안정적으로 모으고 나쁜 기운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황금 비율이에요. 모양은 단정하고 곡선이 부드러운 원형이 좋습니다. 각진 네모 단지는 기운의 흐름을 끊고 뾰족한 부분이 있으면 복이 새어나간다고 봅니다. 즉, 부드러운 곡선형 도자기 단지가 가장 복을 오래 머물게 합니다. 세 번째, 단지의 색상. 색깔도 중요합니다. 흰색, 황토색, 아이보리처럼 자연에 가까운 색은 소금의 순수한 정화력을 돕습니다. 반면 빨간 검정화려한 무늬가 있는 단지는 기운이 산만해져 소금의 흡수력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깨끗한 색상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늘 백자나 옹기를 쓰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 뚜껑의 유무. 뚜껑이 없는 단지는 복을 지키지 못합니다. 소금이 흡수한 나쁜 기운이 공기 중으로 다시 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뚜껑이 있는 단지를 선택하세요. 단, 뚜껑은 완전히 밀폐되지 않게 조금은 숨 쉴 수 있는 자연 재질이면 됩니다. 이건 마치 재물의 문을 닫는 것과 같아요. 복은 들어오되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교체 주기. 소금 단지는 교체 시기가 생명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금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나쁜 기운으로 포화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현관, 화장실처럼 탁한 기운이 많은 곳 3개월마다 교체, 주방, 찬장, 안쪽 공간 6개월마다 교체. 소금색이 변하거나 눅눅해졌다면 그건 나쁜 기운을 다 흡수했다는 신호예요. 버릴 때는 그냥 쓰레기통이 아니라 변기나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세요. 물이 소금이 품은 탁한 기운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서울에 사는 68세의 윤모 씨는 3년 동안 현관에 소금을 한 번도 갈지 않으셨대요. 그 사이 사업이 기울고 건강도 나빠졌죠. 제가 직접 찾아가 새 소금으로 교체해드렸습니다. 그 후 2달 만에 놀랍게도 거래가 다시 열리고 건강검진 결과도 좋아졌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소금 하나 바꿨을 뿐인데 내 마음이 환해졌어요. 여러분, 복은 거창한 제사나 비밀 의식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저 기운을 바로 세우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소금 단지 하나를 정성껏 다루는 마음이 곧 여러분의 재물운을 깨우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이제 소금을 어디에 두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장소는 제가 15년 동안 풍수 상담을 하면서 직접 확인한 곳들입니다. 1. 화장실. 화장실에 소금 단지를 두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는 공기의 질이에요. 탁하고 눅눅했던 냄새가 줄어들고 이상하게 공기가 가벼워집니다. 풍수에서는 화장실을 재물이 빠져나가는 관문으로 봅니다. 물이 내려가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소금 단지를 두면 그 물길이 단순한 배출구가 아니라 나쁜 기운을 씻어내는 정화의 통로로 바뀝니다. 부산에 사시는 74세 김모 어르신 댁에서는 화장실 문 앞쪽 선반에 소금 단지를 두신 후 이상하게 그달부터 병원비가 줄었어요 하셨어요. 사실 풍수적으로는 그게 바로 소금이 병의 기운, 즉 재물의 누수를 막은 효과입니다. 이 주방. 주방은 집안의 재물 에너지가 도는 핵심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음식, 불, 물, 사람의 손길이 함께 오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 네 가지가 모두 존재하는 공간은 풍수적으로 매우 특별합니다. 소금 단지를 찬장 속 깊숙이 두면 그 공간의 에너지가 안정됩니다. 특히 냉장고나 가스레인지 주변은 수와 화가 부딪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사이 어딘가, 즉 온도의 균형이 잡힌 곳에 두는 게 좋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60대 부부 한 분은 주방에 소금 단지를 두고 2개월 후 이상하게 손님이 많아졌어요. 집이 편하대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사람이 찾아오는 집은 복이 도는 집이라 말하죠. 소금이 주방의 흐름을 안정시키면 사람의 마음도 편안하게 머무는 공간이 됩니다. 마지막은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의 첫 관문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소금을 두면 집 안으로 들어오는 탁한 기운을 첫 단계에서 걸러줍니다. 특히 신발장 안쪽 왼편 구석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동쪽 방향이 해가 뜨는 자리, 즉 새로운 복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대전의 한 70대 부부는 늘 현관에서 답답한 냄새가 났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신발장 안쪽 왼편에 작은 도자기 소금 단지를 두라고 조언드렸어요. 일주일 뒤 그 부부가 직접 연락을 주셨습니다. 문을 열 때마다 기분이 달라요. 들어오자마자 공기가 환해졌어요. 이건 과학이 아니라 기운의 체험이에요. 좋은 기운은 밝은 곳으로 들어오고 탁한 기운은 소금에 걸려 밖에서 머무릅니다. 결국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문이자 악기를 막는 문이 되는 셈이죠. 여러분, 이 세 곳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운이 오가는 자리라는 점이에요. 기운이 머무는 곳에는 복이 쌓이고 막히는 곳에는 걱정이 쌓입니다. 소금은 그 흐름을 조용히 바꾸는 존재입니다. 단지 하나지만 그 안엔 바다, 햇빛, 바람, 사람의 정성이 함께 담겨 있죠. 이건 단순한 풍수가 아니라 삶을 정돈하는 마음의 의식이에요. 내가 오늘도 복을 맞이할 자리를 깨끗하게 비워둔다. 그 마음이 바로 불을 부르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그냥 짠맛을 내는 가루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밥상에 올리는 이 소금은 바람과 태양, 그리고 바다의 기운을 그대로 품은 살아있는 복의 결정체예요. 오늘 말씀드린 그 자리들, 화장실, 주방, 현관, 그저 단지 하나 옮겨두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공기, 사람의 마음, 재물의 흐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풍수는 어렵거나 신비한 게 아닙니다. 내 공간을 정성으로 돌보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복을 부르는 첫걸음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가정에 좋은 기운이 머물고 하는 일마다 순탄하게 풀리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복채라 생각해주세요. 댓글에 소원을 남겨주시면 제가 마음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